같이 볼 문제 76번입니다. x가 양수일 때 x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fx라고 하자. 그때 gx라고 하는 놈을 다음과 같이 부를 건데 fx의 값을 가지고 fx를 그대로 쓸 건지 또는 fx 분의 1로 쓸 건지를 이제 결정을 하자는 겁니다.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f 2분의 7일 때는 2고요. 그래서 다음 임으로 g 2분의 7이라고 하는 건 2분의 1의 값을 가진다. 그때 gx의 극한값들을 한번 찾아보자 라는 문제입니다. 자, 이 문제는 물론 극한 문제지. 극한 문제이긴 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런 겁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x가 양수일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그러니까 보지도 못한 함수가 있는 거지. 새롭게 정의된 함수. 새롭게 정의된 함수는 참 많이 나오지. 그러면 이제 각자가 이 새롭게 정의된 함수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리고 난 그런 해결 능력이 있는지 이런 걸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보자마자 되는 사람도 있겠지. 그죠?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우리가 그렇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를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거니까, 나는 이런 문제가 나오면 잘 못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었을 때 이런 문제가 나오면 제발 이 예를 들어라는 게 보통 있잖아. 새롭게 정의된 함수가 있으면 이 예를 들어라는 부분들이 있을 거거든. 저걸 계속 곱씹으면서 얘네들이 뭘 말하고자 하는 건지를 생각해 보라 그래요. 안 될 수도 있죠. 이 문제에서는 안 될 수도 있는데 새롭게 정의된 그 무수히 많은 함수, 새롭게 정의된 함수에 대한 무수히 많은 문제들을 이렇게 계속 접근을 하고 접근을 하고 접근을 했다고 쳐봐요. 문제 해결 능력이 생겨요. 그럼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가 저 예시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를 꼭 써보지 않아도 머릿속으로 돌아가면서 이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 문제는 이렇게 접근 방법을 잡으면 되겠구나 라는 그 가이드라인이 생기는 거지. 처음부터 다들 잘 되는 거 아니니까 자, 같이 연습해 볼게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런 거야. x 값이 얼마일 때를 예를 들어놨어. 2분의 7일 때를 예를 들어놨어.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 f 2분의 7은 2라는 거 알려줬지. 생각해 보면 되잖아. f라고 하는 함수는 뭐였냐면 x보다 작은 자연수, 지금 2분의 7입니다. 2분의 7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1 있고 2 있고 3 있잖아. 그 중에서 소수의 개수. 그래, 맞네. 두 개.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보세요. 이 부분. 이건 뭐야? 라고 물으면 gx라고 하는 놈이 이것도 새롭게 정의된 건데 두 가지로 정의가 된대. 값이 fx 그대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이 2분의 7의 값이 2니까 그대로 나온다면 2로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근데 어떻게 나올 수도 있어? 역수치에서 나올 수도 있대. 그럼 도대체 언제는 그대로 나오고 언제는 역수치에서 나오냐를 결정하는 게 옆에 나와 있잖아. 이런 걸 우리는 경우함수라고 하지. 경우에 따라서 함수의 값이 달라지는, 함수의 관계식이 달라지는 함수를 경우함수라고 부르는데 경우함수로 표현이 되어 있는 거야. 됐죠? 자, 그럼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잠깐 다시 살펴보면, 이 부분 결국은 두 개의 크기를 비교를 한 겁니다. x 값이랑 누구랑? 그치? 2fx랑 x 값에 따라서 이것들을 비교를 할 건데 지금 우리가 얼마인 걸 하는 거야? 2분의 7에 해당하는 걸 하는 거잖아. x가 2분의 7.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x가 2분의 7에 해당하는 걸 하면 되는데 f 2분의 7이 2라는 거 알았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야? 4야. 그럼 누가 더 커요 지금? 얘가 더 크네? 2fx가 더 크다고요. 그러면 함수의 결과값을 뭘로 해야 된대? 얘로 해야 된대. 그래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g 2분의 7이라고 하는 값은 얼마로 나온다? 역수치에서 2분의 1로 나온다. 이거를 줬으니까 그렇구나가 아니라 자기가 한번 딱 이 과정을 그대로 따라가 보는 겁니다. 그러면 개념 잡혀, 얘들아. 자, 봐봐요. g 2분의 7이라는 건 g 3.5를 얘기하는 겁니다. 선생님이 그냥 마음대로 해볼게요. g 3.6을 구하고 싶어요. 그럼 뭐 해야 돼, 얘들아? 똑같이 하면 x가 얼마일 때야? 3.6일 때야.
자, 그럼 가정 거쳐. f 3.6일 때의 값은 어떻게 돼? 3.6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 그대로 변화가 없네. 두 개네. 자, 그 다음 대소 비교해. x 값은 얼마야? 3.6이야. 그 다음 2fx는 얼마? 2f 3.6은 얼마야? 4야. 누가 더 커? 얘가 더 커. 그럼 결과는 뭐라고 써야 돼? 이 결과에 의해서 f라고 하는 놈은 g라고 하는 놈은 f 값의 역수를 써주면 돼. 2분의 1이야. 이런 느낌을 받으면 된다고요. 그러면 얘들아 문제 풀 수 있는 거야. 물론 좀 생각 좀 해야 되겠지. 이해는 하셨습니까? 되셨을까요? 자, 그러면 선생님 뭐 아까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무거나 예를 들어볼게 하면 3.6을 했는데, 자, 이런 거에서 좀 느낌을 좀 가졌으면 좋겠네요. g라는 놈한테 3.5를 넣든 3.6을 넣든 2분의 1이야. 생각 한 번만 더 합시다. 3.4를 넣어도 얼마일까요? 2분의 1이겠지. 결국 fx 값을 쓸 거냐 fx분의 1의 값을 쓸 거냐를 결정하는 건데, 3.5든 3.6이었든 3.4였든 f 값은 안 변해. 3.5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 2개, 3.6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 2개, 3.4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 2개인 거야. 3.2도 마찬가지고 3.1도 마찬가지겠지. 자, 내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이런 겁니다. 이게 지금 극한을 다루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한 건데, 자, 마지막에 극한의 형태를 잘 보세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팔로 가는 우극한, 팔로 가는 좌극한을 다루고 있단 말이야. 우극한이라는 건 팔보다 조금 큰 쪽에서 다가가고 있는 거고요. 좌극한이라는 건 팔보다 조금 작은 값에서 다가가고 있는 건데, 생각 8.5, 8.4, 8.3, 8.2 이렇게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고 쳤었을 때 f 값은요, 써볼게요. f8.3을 하든 f8.2를 하든 f8.1을 하든 f8.09를 하든 어때요? 결국은 얘보다 작은 자연수 자체가 무조건 8이라는 사실이 안 변해요. 그래서 그거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를 세는 거니까 요거 있어요. 2, 3, 5, 7 4개가 돼요. 4개가 된다고요. 이해했을까요? 결국 g라는 건, 얘들아, g라는 건 뭘 뜻하는 건데, fx 값을 그대로 쓸 건지 아니면 fx 값의 역수를 쓸 건지를 결정하는 곳이라 그랬잖아. 맞지? 자, 근데 내가 지금 이제 하려고 하는 거 봐봐요. 8로 가는 우극한을 하고 싶은 거니까 x 값이 그래도 8보다는 뭐한 걸 보고 싶은 거야? 큰 쪽에서 보고 싶은 거야. 자, 저 멀리 가지는 않을게요. 8과 9 사이로 그냥 단정을 딱 지을게요. 자, 근데 우리가 g랑 그러니까 봐봐, 다시 얘기할게. 내가 하고 싶은 건 이 범위에서의 g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고 싶지만, 주어진 거에서는 뭘 비교를 해야 돼? x 값과 이 fx 값을 비교를 또 해줘야 돼. gx라는 건 그렇게 정의가 돼 있거든. 지금 봐봐. 그럼 8과 9 사이에 있는 값 중에서 예를 들어서 아무거나 잡을게요. 8.1 잡았다고 칩시다. 그때 f 값은 4라고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러니까 2 곱하기 f 8.1을 하게 되면 얼마가 될 거다? 8이 될 거다. 8.09를 한다고 해도 2 곱하기 f 8.09를 한다고 해도 8이 될 거다. 8과 9 사이에 있는 거 아무거나 잡아도 8이 될 거다. 누가 더 크다? 이쪽이 더 크다.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 8과 9 사이에 있는 놈들의 gx 값은 무조건 누가 될 수밖에 없다. 얘들아, 이 케이스야. 이 케이스 위로 갈게요. 원래 gx 정의대로 갈게요. 위로 갑시다. 여기 갈게요. 자, 어떤 거다? 얘인 거지. 어떻게 써달라? fx 그대로 써달라. 됩니까? 이렇게 기억해야 돼. 경우를 나눴을 때 fx를 쓸 건지 fx분의 1로 쓸 건지에 대한 건 판단하면 되는 거니까 저 때는 fx 그대로 쓰겠다. 또 뭐 머리 쓰고 고민해서 이렇게 판단하지, 값을 정해가지 마시고요. fx를 쓸 건지 fx 1분의 쓸 건지를 했더니 fx를 그대로 쓰겠다. 얼마로 쓰자? 8로 쓰자.
됐을까요? 자, 똑같이 갑니다. 이번에 필요한 거는 뭐 7과 8 사이라고 해볼게요. 7과 8 사이. 자, 여기 줬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서 한번 똑같은 생각을 해볼게요. x 값이 있어요. 이 fx 값이 있어요. 이제 할 수 있겠지. 7.9를 하든 7.8로 하든 상관없어. 이 f 7.9를 하라고 하면 f라고 하는 것의 정의가 7.9보다 작은 자연수 중에서 소수의 개수야. 됐을까요? 그럼 결국은 얘들아 7 작은 거 7이잖아. 그러니까 1부터 7까지잖아. 그러니까 소수 만족되는 소수의 개수는 2, 3, 5, 7 4개란 말이야. 따라서 이거의 결과도 8이에요. 자, 2 곱하기 f 7.8도 8이에요. 많은 걸 하더라도 x가 7과 8 사이에 있기만 하다면 무조건 얼마예요? 8이에요. 그러면 누가 더 커요? 여기가 더 커요. 그럼 난 이제부터 이 사실을 통해서 됩니까? 이 사실을 통해서 x값이 7과 8 사이에 있다면 이 fx 값이 더 크기 때문에 자 다시 위로 갑니다. 정의 이쪽으로 다시 갈게요. 여기 이 fx의 값이 더 크므로 우리는 역수의 값을 답으로 써주면 돼. f 값의 역수. 지금 f 값은 얼마였다? 4였다. 요놈만 갑자기 빨간색이 됐네요. 자, 그래서 4분의 1을 써주시면 됩니다. 아, 저는 실수했네요. 자, 아까 역수값 써줄 8을 써버렸네. 그냥 f값 그대로 쓰면 되는 건데 8을 써버렸어. 미안해요. 자, 4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그러니까 8로 가는 우극한은 얼마가 된 거다? 4가 된 거다. 8로 가는 좌극한은 얼마가 된 거다? 4분의 1이 된 거다. 그래서 땡땡땡 베타분의 알파는 결국은 16이라고 나오게 될 거다. 되셨습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얘들아 새롭게 정의된 함수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다룰 거냐입니다. 물론 모든 문제가 새롭게 정의된 함수들은 같을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냥 자기가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밖에 없어요. 아셨죠? 자, 그리고 이제 이 문제가 극한이랑 연결이 됐기 때문에 이런 값이 변화됐었을 때 추론 과정도 들어간 거긴 한데 잘 정리해서 새롭게 정의된 함수를 어떻게 할 건지 이쪽에다가 좀 포인트 맞춰서 공부하시길 바랄게요.